형식적으로는 그것을 두고 템퍼링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이브의 지배력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모색행위는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모색행위를 하고 계획행위는 한 것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했거든요.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25일이 지나서 실제로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행동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실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는 될 수 있어도 어도어에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배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법인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은 K-팝의 핫 이슈죠. 이 5살 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뉴진스와 하이브 관계 참 복잡합니다. 지난 4월 22일이었죠.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오히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방시혁 회장의 뉴진스 베끼기가 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뉴진스가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하이브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또 서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하서정 변호사님 모시고 이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오셨습니다. 네. 하이브 주가 요동치고 있는데 네. 또 K-팝 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주목이 쏠려 있습니다. 변호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뉴진스가 22년 7월에 이제 데뷔했습니다. 계약 기간이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뉴진스의 계약기가 만료 전에 민희진 대표가 어도를 독립적으로 따로 하이브에서 독립하려고 했다.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하이브 측에서는 아니다. 민희진 대표가 이제 템퍼링을 시도했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분 독립을 시도한 게 이게 템퍼링에 해당됩니까?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. 일단 형식적으로 템퍼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회사의 제3자가 그 회사 내에 소속된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티스트에 대해서 계약 기간 중에 외부로 이제 유출하는 뭐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네.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그리고 어도어 내에 있는 그 대표이사이고 그 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두고 템퍼링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그 어도어의 이제 지분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한 그 배경에는 그 어도어의 가장 핵심적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에 대해서 계약적으로 하이브로부터의 어떤 지배력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지분 독립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템퍼링이라고 실질적으로는 템퍼링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그 일전에 이미 이제 판결 난 바 있는 가처분 사건의 이제 결정문에서도요. 네. 판사님께서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인용하였고 그 하이브 측의 주장을 다 반박을 하시긴 하였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이브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 민희진 측에서 어도어라든지 혹은 그 뉴진스의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지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했다든지 혹은 하이브가 어도어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력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모색행위는 그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모색행위를 하고 계획행위는 한 것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했거든요. 다만 이것을 배임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실행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그 판사 그 법원의 결정문에서 인정한 대로 실제로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이제 뭐 매도한다든지 해서 그 지배력을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시도가 계획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이후에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25일이 지나서 실제로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행동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실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템퍼링이 정말 실질적으로도 맞는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뉴진스가 지금 뭐 어도에 소속되어 있는 레이블에 쉽게 얘기해서 YG나 뭐 JYP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네. 그런 템퍼링은 아닌데 그 소속된 레이블인 어도가 독립이 되면서 사실상 이 하이브로부터
하이브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네. 본다면 네. 어떻게 보면 또 템퍼링에 해당할 수도 있다. 맞습니다. 이게 또 해석하기 또 나름 또 달라지는군요. 아니 그러면 뉴진스가 실질적으로 25일 이후에 이 전속계약 해지를 신청을 실제로 하게 되면 네. 이거는 그 시행행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 네.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그 뉴진스가 전속계약 뭐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든지 해지 신청을 하는 것에 교사를 했다든지,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진행이 된 것이 밝혀진다면요. 처음에 그 우려했던 그 법원에서도 그런 계획행위가 있다라고 모색행위가 있다라고 했던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외부에 이제 그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는 그런 모색 행위가 실행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그 배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도어 내에서 뉴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이렇게 덜어낸다라거나 한다면은 어도어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도어에서 그 뉴진스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도어 자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시도는 또 약간의 법률적인 해석은 좀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지 하이브의 대표이사라거나 하이브의 직원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어도어에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배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시도는 분명히 이제 배임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. 변호사님 언급하셨듯이 이 민 전 대표가 낸 이 가처분 소송 이게 어찌됐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어요. 네. 그래서 판결을 냈는데 네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 전 대표가 신의성시를 위반해서 그 주주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인 거고 민희진 대표는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이 배임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법원도. 그래서 위법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는 법원 판정을 거스르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결국에는 이 계약 해지, 이게 주주간 계약 해지죠. 네. 이게 정당성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대결구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일단 가처분 그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도 이미 이 주주간 계약을 민 전 대표가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것만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그 사유를 우리가 아직은 그 주주간 계약을 전문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통의 계약은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할 때 그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개 마련이거든요.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현재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요. 그리고 민희진 측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전에 가처분의 결정문을 근거로 판단을 하건대 하이브의 주장이 이번에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. 만약에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른 또 추가적인 배신 행위, 배임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실제로 이제는 실행 행위까지 진행이 된 것이 드러난다면은 그때는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주주간 계약인 게 뭐냐면 이 하이브 밑에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도라는 레이블을 만든 거죠. 하이브가 한 80%가량의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한 18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주주간 계약을 맺은 겁니다. 그래서 그 계약에 보면 21년 11월에 맺었는데 향후 5년간 민희진 대표를 이 어도의 대표이사로 두도록 한다. 그리고 이것에 방해되는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. 이게 이 주주 계약의 핵심입니다. 근데 이번에 5년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또 한 가지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25일 전입니다만은 이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다시 또 원상 복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
또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든 상태인데 왜 하필 25일인가라고 계산해 봤더니 당시 방송했던 일로부터 딱 2주가 지난 시점이더라고요. 네.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이 전속계약 해지를 2주간의 아테스트가 뭘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근거가 되는 게 2주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상 모든 그 언론들이 사실상 전속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카드 선택 네. 중간 카드 선택 한번 가겠습니다. 네. 자, 이 전속계약 해지 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녹색은 이 뉴진스 쪽이 유리하다. 네. 그리고 빨간색은 하이브 쪽이 유리하다. 검정색은 답변 곤란.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하이브 측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. 왜 그런 겁니까? 사실 이제 아직 밝혀진 바만 가지고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. 뉴진스 측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그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로 다시 복귀시켜라라는 것이 주장입니다. 하지만 그 어도어라는 그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인가가 실제로 그 전속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. 우리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통은 대우라든지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충분할 때 지원이 불충분할 때 뭐 이럴 때 그것이 부족해서 혹은 정산이 잘못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전속계약은 해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이사가 누구냐와 그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좀 별개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그것을 아마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해임하지만 그 프로듀서로서는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뉴진스로서는 대표이사가 누구이냐는 사실 법적인 혹은 사실상의 관계에서 큰 차이가 없고 프로듀서가 그대로 민희진 대표가 있다면은 실제로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판단은 전속계약 해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뉴진스가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날짜까지 지목해서 그 다음 법적 수순 밟기 직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불리하네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어떤 카드가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희진 대표가 말한 것에 따르면은 뭐 밀어내기라든지 아니면 표절. 뉴진스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을 같은 하이브 소속의 가수가 아일리 씨 좀 모방을 했다. 표절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문시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큰 저해가 되는 사유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저는 전속계약 해지할 만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빨간 표를 들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또 쟁점이 되는 게 뭐 기사가 대부분 또 많이 앞서 나갑니다. 그래서 지금 위약금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귀책 사유가 하이브 쪽에 있느냐, 뉴진스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약금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. 귀책 사유가 하이브 측에 즉 전속계약을 유지할 만한 그런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하이브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그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뉴진스가 그 위약금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. 그 금액은 공정위 표준계약서 그 계약 해지 기준에 따르면요. 그 공식이 있군요, 그게. 네,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공정위가 그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샘플처럼 마련해 두고 이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 규정에 따르면은 직전 2년간 월 평균의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계약에 이제 남은 잔여 기간을 개월수로 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위약금으로 정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의 경우에는 약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그 사이
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뉴진스 사태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피프티라는 다른 걸그룹 네. 이게 또 논란이 됐었죠. 여기도 이제 템퍼링 의혹도 있었고 결국에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여기는 소속사가 또 이겼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전속계약 해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네. 다시 한번 이제 여실히 증명을 했는데 이 두 사건 연결고리가 있을까요? 네, 우선적으로 두 피프티 그리고 뉴진스 둘 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직후에 이렇게 템퍼링 시도가 이루어진 점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. 인기를 끌었죠. 네, 국제적으로 큰 이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익 배분이라든지 정산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 피프티 같은 경우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을 한 경우고 뉴진스는 조금 더 우회해서 어떤 독립을 시도하려다가 지금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둘 다 어쨌든 기존의 전속 계약에 대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라는 점이고 또 그 향방이 피프티는 일단 그 패소를 했고요. 그리고 전속 계약 측면에 있어서는 뉴진스의 그 지금 현 시점도 그렇게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 그렇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제 판단에서는 그 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이제 생기고 이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바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이제 수익을 얻는 그 K-팝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아티스트의 어떤 발언권이라든지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고 예전과 같은 그런 기획사의 통제력은 훨씬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뉴진스 그 전속계약 해지 소송까지 갈지 향후 또 어떻게 미리진 대표 쪽에서 나올지 네. 그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계약상으로는 이 전속계약 해지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이 여론들 싸움에 뉴진스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. 뉴진스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하이브 쪽과 미니진 측 모두 비난하기도 합니다. 뉴진스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분쟁 초입에 섰습니다. 이번 분쟁에서 하이브가 이기든 이 미니진이 이기든 뉴진스는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이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법이카드 하서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